지역사회복지론 11주차 1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1차 시에서는 지역사회 개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개발의 기본 이념과 목표에 대해서도 수업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의 원리와 기능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 과정에 들어왔는데요. 실천 과정에서 먼저 유형 모델에 대해서 하향식, 상향식, 그리고 공동적 그런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차 시부터는 지역사회 개발의 실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천 과정은 실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계획, 실천, 평가 세 단계인데요. 이 실천 단계는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요. 그 변화가 계속되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렇게 과정, 세 단계의 과정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획 단계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지역사회 개발 계획 단계는요, 현재의 상태를 이제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계획 과정으로서 먼저 현재 상태하고 실정을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많은 학습을 통해서 먼저 지역사회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 즉 개발 대상의 내용을 이제 결정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개발 대상 내용이 선정이 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개발에 필요한 장기 목적을 세우게 되죠. 장기 목적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지역사회의 어떤 그 사정과 그리고 개발 주체의 또 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인 이제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장기 목적이 설정이 되면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단기 계획도 이제 세우게 되죠. 근데 그 단기적인 실천 계획은요, 그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그리고 실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 단계인데요. 지역사회 개발 실천 단계는 지역사회 개발 계획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주민 참여 유도와 또 자원의 동원 활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 단계에서는요, 많은 지역 주민, 그리고 또 지도자, 리더, 그리고 또 지역사회 개발 관련 기관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 주민 참여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주민 참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사회 어떤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어떤 설득력, 그거를 어떤 전시라든가 또 연설, 방문, 그리고 이제 회합, 모임을 가지고 또 홍보, 그런 각종 홍보 활동 등이 이제 요구가 되는데요. 또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떤 인적, 물적 자원과 그다음에 제도적 그리고 조직 등의 그런 가용 자원들을 최대한 이제 동원하고 이제 활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지역사회 개발 실천 과정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딱 이거다, 이것만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는 없고요. 항상 상대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 또 최선과 이제 차선책의 어떤 그런 대안들 간에서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을 이제 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실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좀 분류해서 또 종결시켜 나가는 것이 또 필요하고 또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요구되는 그런 기술 중의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단계가 이제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평가 단계는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설정된 어떤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100%의 어떤 목표 달성치를 가지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몇 %까지 달성되어 있는가라고 이제 좀 제시를 하기도 하지만 꼭 수치적인 것만
이제 나올 수 없는 문제가 또 지역사회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당위적 목표 그리고 현실적인 성과 간에 또 이제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있고요. 이 지역사회 개발은 단 한 번에 어떤 사업으로 완성된다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또 추진적으로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는 그리고 장기적인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서 이 평가의 과정은 어떤 지역사회 개발 최종 단계이기도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그러나 또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또 단계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 유형도 지금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평가 시기에 따라서 전체 평가, 또 중간 평가, 그 최종 평가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고요. 또 평가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지역사회 전체 평가, 지역사회 주민 평가, 또 지역사회 기관의 평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요약을 하면은 지역사회 개발 실천 과정 이렇게 세 단계를 계속 계획 실천 평가, 계획 실천 평가로 계속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지역사회 자원 개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자원 개발의 개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자원이라 하는 거는요, 시설의 생존 유지, 성장,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사회복지 자원은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동원되는 인력, 시설, 설비, 또 자금이나 물자, 나아가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능 이런 것들도 모두 총칭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이란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유용한 자원을 발굴하는 행위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또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 설비, 자금, 인력,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 내에서 발굴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좀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의 이제 핑커스나 레나한 같은 학자들도 사회복지 자원을 인간이 생활을 유지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로서 클라이언트의 목표를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생활상의 과업을 달성하거나 또 자신의 포부와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활용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좀 정의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개념을 한번 이제 보셨고요. 자, 그럼 지역사회 자원 개발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그 지역사회 문제를 다 이렇게 커버할 수가 없죠. 해결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족한 어떤 전문 인력과 그리고 부족한 복지 재정을 충당해 나가기 위한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들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2000년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 국가 사회복지 시스템 중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충분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좀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한 노력이 지역마다 막 자구책을 이제 찾기 시작했고요. 그거 이제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이제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 자원개발 모델이 이런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의 하나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산업화 이후 현대사회는 복지사회를 어떻든 지향하고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요구도 그만큼 또 다양해지고 있어서 그들의 생활상 욕구 충족에 필요한 어떤 서비스의 종류와 양 그리고 또 그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불충분해지고 있는 이런 여건에서
지역사회 자원 개발과 또 동원하는 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자원 개발 과정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런 복지 제공 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지역사회 주민 상호 간의 연대성을 또 증진시키는 그런 기대 효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역사회 개발의 필요성을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공식적 자원의 한계성을 보다 극복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잠재되어 있는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동원하는 노력이 요구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 자원의 유형과 그리고 자원 개발의 과정입니다. 자, 그럼 지역사회의 그 자원에는 어떤 유형의 자원들이 이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자원의 유형은요, 무엇을 분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자원의 본질, 또 원점의 유용성에 따라서는 일단 개인이나 집단의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식적 자원이냐 비공식적 자원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실제적인 거냐 잠재적인 거냐라고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자원과 불가능한 자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또 제공 주체에 따라서 분류할 경우는요. 조세, 그러니까 세금을 근간으로 해서 정부가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하는 공공자원, 또 공공 그런 체계를 전달체를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개인, 뭐 단체 등과 같은 민간의 기부나 후원 또는 이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런 사회복지 기관들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공하는 그런 민간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자원, 민간자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 방식은 이제 전통적인 분류 방식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민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정보적 자원, 제도적 자원, 문화적 자원 이렇게 크게 유형으로 이제 나누는 정리를 해서 나누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인적 자원, 뭐 아시죠? 뭐 협의로는 좁은 의미로면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로 인적 자원이라 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의 구성이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집합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적 자원은요, 대면성, 그리고 자율성, 그리고 존엄성, 그리고 무한한 어떤 가능성과 또 소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 서비스의 어떤 제공과 또 수혜하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고요. 또 지역에서의 이 사회복지 성패는 인적 자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연계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천하느냐에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적 자원 종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복지사 대표적이죠. 그리고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 등이 모두 인적 자원에 이제 포함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물적 자원. 물적 자원이라는 건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유용한 재화와 그리고 가시적인 물질로서 그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현금, 또 현물, 그리고 또 서비스 등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적 자원은요, 자산성, 그리고 가시성, 직접성, 그리고 소비재성의 특성을 이제 갖고 있고요. 구체적인 물적 자원은 현금은 이제 크게 정보보조금, 기업이 어떤 협찬금,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기부금. 기부도 요즘에는 어떤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부동산으로 또 이렇게 기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들이 사후에 의료기증한다라든가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뭐또 현금, 또 증권이나 이런 물품들도 기부를 하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서비스 이용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왜 현물이라 한다 하면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 이제 후원자들이 제공하는 어떤 다양한 물품 또 이제 서비스 등을 이제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재능 기부 뭐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물적 자원은 공급 주체나 그런 자원의 속성에 따라서 유형화할 수 있고요. 그래도 공적인 물적 자원과 또 사적인 물적 자원을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공적 물적 그 자원은 그야말로 공적인 주체, 그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자원이죠. 그러다 보니 정부 보조금 우선 지금 우리나라 현재 보면 본건 교부세 있고요. 또 특교세라는 특별 교부세, 또 민간 사회 단체한테 준 보조금, 또 민간에 가는 경상 보조금, 복지기금 등이 있습니다. 그 사적 기회 자원이라 하는 거는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사회 공헌을 위한 어떤 사회복지 자원, 그리고 이제 법적인 우리기도 하지만 사회복지 공동보금회를 통한 그런 자원, 지역사회는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종교기관들, 또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시민단체, 그런 조직들, 뭐 법인들, 이런들, 또 지역주민 어떤 개인적 기부 활동,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런 사회복지 자원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적 자원입니다. 정보적 자원이란 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있어서 그런 복지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그런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회복지와 관련한 재반 지식과 욕구, 또 서비스 등과 같은 내용들의 어떤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사회복지적으로 이렇게 유용하게 쓸 가능성이 있거나 또 도움이 되는 정보로 그 정보의 목적성은 이제 사회복지가 일단은 판단은 하지만 내가 이거를 실효성에 대한 거 유무는 내가 쓸지 안 쓸지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건 또 클라이언트한테 전적으로 달려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이런 정보 자원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각종 뭐 정책에 대한 정보, 사이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달 체계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보적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도적 자원인데요. 자원 개발의 제도적 자원이라는 건 자원 개발과 관련된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규정을 이제 대표로 말하는 하는 거고요. 법령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이런 관련 법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잘 해야만 그런 어떤 좀 유리한 아마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이 법령의 또 양이라든가 이런 또 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 수시로 이렇게 좀 변경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그런 이제 이런 그 제도적 이런 법적에 대한 지식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되는 이제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제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의 그런 관련 법을 보면 물적 자원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또 사회복지공동보금회법, 그리고 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인적 자원 개발에 관련 거는 이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그 3단의 법을 수시로 좀 잘 인지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들 역할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법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런 법들이나 이런 규칙들은 지금의 이제 현장과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떤 개정에 대한 요구 사항 것도 끊임없이 정부나 관련 입법기관에 또 지역의 어떤 이제 의원들에게 이제 요구할 수 있는 또 요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더 좋은 법률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이런 정책이나 이런 노력들이 실현 가능할 수 있게 그런 법률안들이 개정되는 과정, 또 그런 과정의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복지 현장 실천가들이 개입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역할 중에 하나를 사회복지사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문화적 자원인데요. 문화는 좀 굉장히 좀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뭐 지식, 신앙, 예술, 도덕, 그리고 사회적 어떤 관습, 뭐 규범, 뭐 이런 것들. 그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그 인간에 의해서 얻어지는
다른 모든 능력이나 또 한 사회 성원이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또 공유하고 하는 그런 인간 집단 상황의 어떤 생활 양식의 어떤 총체적인 것이라고 또 그 의미를 여기서는 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자원은요, 그런 자원의 다양성을 좀 보다 궁극적인 그 사회복지 속에 이렇게 펼쳐내고 또, 또 자연스러운 문화로서 이해하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 이런 거를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내에서의만의 어떤 고유한 풍습 또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인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문화적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그 자원 개발자 개인의 측면을 넘어서 이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런 가치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 지역사회 개발의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자원 개발은요, 지역의 욕구 파악, 그리고 자원 개발 목표 설정 및 계획, 그리고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의 파악, 그 자원의 목록화, 자원 개발 활동 평가와 보고, 뭐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 이제 그런 개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앞서 내용을 한 거에도 좀 집약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의 욕구 파악. 예. 지역사회 자원 개발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지역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자원 활용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문제가 빈곤인지 질병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또 그거에 대한 원인도 분석을 해서 물질적 도움이 필요로 하는 거지 또 치유나 또 취업이나 이런 비물질적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지도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리스트 중에서도 또 우선순위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공통적인 문제, 개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공통적인 문제도 무엇인지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자원개발 목표의 설정 및 계획인데요. 사회복지기관과 그리고 사회복지 대상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자원의 양과 목록을 파악한 후에 자원 개발을 위한 목표 설정 및 계획서를 이제 작성해야 됩니다. 자원 개발의 어떤 계획서는요, 필요로 하는 그런 자원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비롯한 그런 내용과 그 절차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의 전 직원에게도 공유가 돼서 목표 설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자원 또 개발에 필요한 소요 또는 되는 어떤 최소한의 예산이어야겠죠. 그리고 또 인력도 자세하게 좀 계획에 나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파악인데요. 먼저 지역사회 주민 또 이제 관련된 기관 등에게 지역사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알리고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민간의 자원의 동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참여 동기를 이렇게 유발할 때는요. 그럴 때 이제 지역사회 자원의 원활한 동원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지역사회 내에 어떤 시설, 기관, 단체, 관계자, 뭐 그런 또 영향력 있는 유지 등을 이제 정도 이제 파악을 해놓고 또 법률이나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법률을 잘 이용해야겠죠. 그런 제도권을. 그리고 또 예산 이런 것도 대해서도 먼저 딱 이렇게 이해도 해놓지만 또 파악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단위 어떤 공적인 것, 또 사적인 조직의 목적과 또 활동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그 조직이 가진 이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을 그런 펼칠 뭐 예를 들면 후원회 같은 것들도 조직을 하고 또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네 번째는 자원의 목록화인데요. 지역사회에게만 산재해 있는 자원에 대한 어떤 정보나 적급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확인하고 목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바로바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개발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원 목록에만 의존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 새로운 어떤 지역사 그 자원에 대해서도 신규 자원도 이제 개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원 개발 활동의 평가 보고인데요. 지역 자원을 이제 활용한 후에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목적도, 목표 달성의 정도와 이 자원에 대한 어떤 효과성, 그리고 자원 활용 과정에서 또 어떤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이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다시 문제 해결의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 이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제공하는 이 지역사회 구성원은요, 그 자원이 어떻게 사용될지 또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그런 지역사회 구성원의 소속감과 또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런 자아 실현을 성취하고 있다는 그런 심리적 보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작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또 자원봉사들에게 이제 뭐 매년 이렇게 송년회가 좀 되면 감사비도 드리고 표창장도 드리고 뭐 또 그 외에 이렇게 그 수반하는 그런 이제 대가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물질적 대가라기보다도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소식지에도 뭐 후원자 명단도 올려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작업들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2차 실습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